이 사건은 사기 사건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파산 절차인가요? 이거는 무조건 사기죠. 왜냐하면 대표나 그런 임원, 이사는 알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못 줘요. 근데도 돈을 받았어. 그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천찬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파트타임 스터디라는 앱 운영사가 돌연 파산 신청을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최근에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요즘에 워낙 그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갑자기 파산한 그 회사가 뭐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파트타임 스터디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였나요? 어플에 가입한 사람이 이제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약속된 만큼의 공부 시간이 인정이 되면 돈을 받아가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벌금으로 이제 돈을 뺏기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켜주는 좋은 앱이네요. 얼핏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 어플의 취지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돈을 받아가거나 뺏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균형이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균형이 안 맞아도 돈을 내는 사람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많아진다 그러면 이게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내던가 아니면 못 내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을 뺏긴 사람은 거기 더 이상 하지 않겠죠. 당연히 탈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계속 남아있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증금이 다 영원히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구조가 폰지 사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돈을 받아서 여기에 돈을 주고 또 여기에 돈을 줘야 될 때는 또 다른 데서 또 가져와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물려서 계속 돈을 빌려서 마지막에는 다 같이 망하는, 이제 이게 구조가 폰지 사기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주는데 이게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파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이미 낸 사람들, 그 사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이게 다 피해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런 연예인들도 다 사과를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파산 절차인가요? 이거는 무조건 사기죠. 왜냐하면 대표나 그런 임원, 이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딱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근데 몇 달 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내가 나가야 될 돈이 이 정도예요. 근데 내가 받아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다 적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못 줘요. 근데도 돈을 받았어. 그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선후 차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이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기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그래서 파산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은 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거의 자동으로 사기 고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면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게 되겠지만, 사기로 인정이 되면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 피해자들 상당수가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도 학생들 입장에서 큰 금액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이런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파산을 했다는 거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 보면, 보통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통해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가는데 거의 90% 이상이 거의 못 받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돈을 예를 들어 뭐 9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보증해 주는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안 줬을 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낸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고스란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던가 민사를 진행하던가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법적으로 내가 만약 예를 들어 90만 원 내고 50만 원 내고 내가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이제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민사상에서 이제 약정금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형사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만약에 이제 돈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구조를 잘못 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재정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아마 회사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돈을 받아도 못 줄 수도 있다. 요 시점에서도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이건 이제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사기죄로 이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최근에 위메프나 티몬처럼 갑자기 파산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처럼 회원권을 먹튀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선납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당하신 사례도 있는데 왜 이런 구조에서 항상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왜 피해가 보냐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어떻게 해요? 담보를 잡잖아요. 근데 적은 금액에는 담보 안 잡잖아요. 왜 그러냐면 큰 금액은 만약에 돈을 못 받게 되면 피해가 크니까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보를 잡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테스나 헬스장 1년치 끊어서 돈을 넣는데 누가 담보를 잡습니까? 그런 소액에. 이건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거죠. 내가 돈을 저 정도는 뭐 이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넣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이 보증금을 받고 나서 이거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거를 돈을 받게 되면 아까 사기의 성립성이라고 맞습니다. 하셨죠. 그럼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업을 해서 어떤 1년 단위의 뭐 보증금을 받으려는 그러한 사업자들은 네. 어느 범위 정도의 돈을 어느 통장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만약에 강제를 한다면 그 통장에 이제 돈을 못 건드리는 거죠. 이 사업자가 어느 순간 재정이 나빠졌을 때 그 통장에서 돈을 꺼냈어야 되는데 못 꺼냈으니까 좀 더 빨리 망하게 되고 대신 거기에 남아있는 돈은 어느 정도 일부 피해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 돈을 한꺼번에 줄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지 않았을 때 못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금액보다는 최소한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한 회가 좀 큰 금액이면 그러면 또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 파산을 통해서 법인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어린 청소년들이나 취준생들 그런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로지 이러한 소비자들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천찬희 변호사였습니다.